네, 태풍 바비가 북한 황해도 지역으로 조금 전에 상륙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낮까지도 강한 바람이 예상돼 태풍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네, 자세한 태풍 상황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일단은 태풍이 북한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먼저 앞으로 태풍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 태풍은 이제 5시 30분경에 북한의 황해도 지역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북한 지역으로 이제 북상을 하면서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아침경에는 북한의 평양 지역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낮에는 중국 북부 지역까지 이제 상륙을 하면서 내일 새벽에 중국의 하얼빈 부근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어쨌든 오늘 뭐 아침이라든지 오전 정도까지는 북한 지역에 계속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가까운 북한과 가까운 이런 수도권 지방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또는 낮 시간까지는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풍 반경이 아직까지도 200km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폭풍 반경도 90km, 강도도 여전히 이제 강한 세력으로 계속해서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충청 이남 대부분 지방의 태풍 특보는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경기 지역이나 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충남 서해안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태풍 경보나 태풍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해상을 중심으로는 역시 이제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굉장히 강한 물결도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아직까지도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태풍이 북한에 상륙했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그럼 우리나라가 태풍에서 벗어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영향권에 아직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직 수도권 지방이라든지 또는 충남 서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태풍 특보가 아직 내려져 있기 때문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태풍이 이 북한으로 올라가더라도 강풍 반경이 거의 뭐 200km 또는 180km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한반도 특히 이제 수도권,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좀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기압차로 인해서 불게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은 이제 저기압이고 한반도 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압이 북쪽과 이제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이 중심에 좀 놓여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한 바람이 좀 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태풍으로 인해서 초속 20에서 30m 그리고 경남 지방은 이 태풍의 후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집중호우도 현재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남 지방에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형적인 영향 그리고 태풍이 남긴 그 수증기로 인해서 비구름대가 새롭게 또 발달을 하면서 경남 지역에서도 많은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지방에서도 강풍뿐만이 아니라 이 비로 인해서 태풍의 후면에 따른 어떤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낮까지는 비가 좀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서울도 현재 많은 지역들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아직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사실 이번 태풍 바비를 두고 역대급 태풍이다,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실제로 태풍의 여파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태풍 바비가 이제 올라오면서 그 역대 가장 강력했던 그 태풍 매미와 거의 유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태풍 매미가 올라왔을 때 이제 제주 지역의 순간 풍속이 초속 60m였고 10분 평균 풍속으로 본다면은 51.5m였습니다. 이제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바비도 이제 초속 한 60m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흑산도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초속 47.4m가 불었고요. 태안에서가 42.6m, 44.2m,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이제 통영에서 24.2m, 제주 산간에서 36.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30에서 한 45m 사이 정도 초속 이렇게 강풍이 좀 불었기 때문에 당초 이제 태풍 매미급 정도의 어떤 강풍이 불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태풍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서해안 많은 지역들에서 초속 40m 안팎 정도의 굉장히 좀 기록적인 강풍이 몰아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까지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초속 20에서 30m의 바람은 오늘 낮까지도 계속해서 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풍에 대한 대비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주 산간에 이제 한 500mm 정도 비를 예보를 했었고 그 밖에 지리산 부근이나 남부 지방에서도 한 100에서 300mm 정도 비를 예보
예보를 했었는데요. 제주 산간에 이제 440mm 정도 비가 내렸고 지리산 부근에서도 한 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굉장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도 쏟아졌습니다. 예. 예. 이번 태풍이 서해상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접근할 때 강한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강한 세력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뭔가요? 네, 뭐 일단은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해 수면의 온도가 굉장히 높을 경우 이 고수온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뜨거운 수증기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 태풍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 있는 호조권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 뭐 CG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의 영역이 이제 거의 30도에 달하는 고수온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한반도 주변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바다를 지나오면서 태풍이 발달을 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쪽에서의 홍수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운 강물들 또 빗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왔고 이로 인해서 제주까지 태풍이 북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더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네. 여건까지도 마련이 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번 태풍 바비가 매미급 또는 이제 어떤 역대 태풍의 강도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은 태풍이 제주까지 올라오면서 약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쪽으로 좀 치우쳐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주 같은 경우도 약간 좀 서쪽으로 이제 치우쳐서 태풍이 스쳐 지나가게 됐고 이후에 이제 북쪽으로 곧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을 향해서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대각선으로 올라오게 됐죠. 하지만 이미 제주 쪽에 근접을 했을 때 예상보다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더라도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는 이 수도권 지방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북상을 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당초 예상보다는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만 서쪽 지방에서도 사실 태풍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태풍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예. 아무래도 태풍이 이제 서해상에서 약간 좀 멀어지면서 서쪽 지역에서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었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만 이제 태풍 경보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장마철에 워낙 많은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이번 태풍을 앞두고도 피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거든요. 현재로서는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다행히 뭐 이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네.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제주 지역이 아무래도 태풍에 가장 최근접해 있었고 가장 매우 강한 태풍으로 이제 맞이했기 때문에 이 제주 지역에서 13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었고요. 261건의 정전 피해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로수가 뽑히거나 또는 입간판이 쓰러지면서 차량 2대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고요. 신호등이 떨어지고 가로등이 꺾이면서 도로를 덮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의 안전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도 역시 일어나게 됐고요. 전남에서도 이제 61건, 광주에서도 27건의 강풍 피해 신고가 역시 접수가 됐었고요. 정전 사고가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남 신안군을 비롯해서 예. 가고도, 장도, 중태도, 상태도에서 이제 127가구의 정전 피해 신고가 있었고요. 예. 광주 북구에서는 주택 2,100가구가 정전이 됐다가 50분 만에 이제 복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늘과 바닷길도 모두 막혔는데요. 특히 국내 항공기 459편이 결항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뭐 9호 태풍, 10호 태풍이 올라와 있는데 뭐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한반도에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태풍이 아직 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예. 지금 태풍 바비 같은 경우도 어제와 오늘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이 조금은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강풍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예측이 조금은 이제 어긋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예. 지금 태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태풍을 뭐 어디에 올라오겠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긴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지금 예상으로 본다면은 뭐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초쯤에 네. 태풍이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예. 대로 워낙에 한반도 남쪽에 고수온 해역이 위치했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호조권을 갖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제 9호 태풍인데 뭐 태풍이 이제 괌 해상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풍 예. 바비는 지금 대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한반도 남쪽 짧은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급히 올라오게 되는 경우였고요. 예. 이제 다음 태풍은 괌 해상, 굉장히 먼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오키나와를 지나서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올 가능성 다음 예. 주 한 중반쯤에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래서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지금 한반도 우리나라 기상청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어떤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기상청 같은 경우는 한반도 주변에서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 뭐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태풍이 만들어질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고요. 다만 이 태풍이 한반도 주변으로 와서 뭐 중국이나 또는 한반도, 일본 어디로 향할지는 뭐 주말 또는 이제 다음 주 초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10호 태풍도 만들어질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9호 태풍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가 된다면 10호 태풍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반도 주변보다는 뭐 중국 남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10호 태풍은 더 높아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태풍을 포함해서 이후에도 이제 태풍에 대한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풍수의 대비를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지금 뭐 태풍 바비로 인해서 굉장히 강한 이 비바람이 좀 몰아쳤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이제 300에서 500mm의 비도 내렸습니다. 이미 뭐 호남이라든지 지리산 부근,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이 침수 피해 또 홍수 피해가 크게 났던 곳인데요. 이번에 일단 태풍 바비로 인해서 많은 비가 좀 내렸었고 지금 당장 태풍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당장 낮이나 오후부터는 한반도가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 남쪽에서 다시 한번 강한 비구름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일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로 또 한 번 제주 산간, 지리산 부근에서 200mm가 넘는 비가 당장 예보가 되어 있고요. 네. 그밖에 남부 많은 곳에서도 1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또 한 번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가 또 한 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태풍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주변까지 태풍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다시 한번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번 같은 경우도 시설물이 날아간다든지 어떤 가로수나 신호등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다시 네. 한번 점검을 꼼꼼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태풍은 이제 9월 말 그리고 뭐 지난해 태풍 링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월까지도 한반도에 태풍이 찾아오는 경우가 최근에 좀 작기 때문에 네. 어쨌든 태풍에 대한 대비 그리고 당장 오늘과 내일은 내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기상 상황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태풍 상황 전망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